이거 다 편집하실 거죠, 나중에. 정권 교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독서 클럽이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야 발견해서 나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정책 지력 팀들이 있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텨가는 그런 지력군이 있구나. 요즘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항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나라를 큰 집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집이 국민이 사는 집인데 왜 국민은 자기 집만큼 이 나라, 자기들이 사는 더 큰 집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국자에다가 나라국자에다가 집가인데 결국 국민이 사는 집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국가, 나라 안에 있는 초급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냇가에 흐르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어항에 기르는 수족관에서 기르는 이런 어떤 그 붕어처럼 잉어처럼 그렇게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초급 목표도 내 집안에서 가꾸고 기르는 다듬는 이 정원의 화초처럼 사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의 범절이나 질서도 그렇고 침을 뱉는 일에까지 내 집안에다가 침을 뱉는 일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조국 영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국민이래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국민이래야 이 국가가 영원히 forever 존재할 수가 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이 국가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함승희 의원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적으로는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히 그렇게 존경하고 아무나 그렇게 좋아하고 인간적인 친화력을 갖는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꼭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는데 제가 찾아낸 것은 이 정의, 소셜 저스티스, 공정, 그 다음에 법치, 룰 오브 로, 질서, 또 안녕과 안정, 뭐 이런 것들과 그 관련된 가치 공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각인이 깊이 돼서 형님이 사적에서 나오라 한번 저기 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사실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해야 될 그 내용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항상 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즈음이면 이 책을 찾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정 캠프입니다. 이 책을 찾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접근하는 그 부류들을 보면 여론조사상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넥앤넥, 헤드 투 헤드 상황인데도 이번에는 어느 쪽이 이기겠구나.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찾아가고 또 그때쯤이면 이 책을 부르고 하는가를 보면
만일 그 진보 계층이면 진보 쪽에서 이번에는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본선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권 인수, 다음 정부를 어떻게 좀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지력 팀들이 있구나. 그것은 자신들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이겨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승기가 절로 가는구나. 심리적 정권 교체는 이 책을 찾는 쪽이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 책을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승기는 대충 스레시홀드를 문턱을 한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제가 보는 대세입니다. 예, 굉장히 저는 이 책을 놓고 그때그때의 대선판을 읽는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선거를 보는 관전법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먹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선거고 선거 이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보살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이제 앞당겨서 그만큼 준비하고 생각하는 나름의 비하인드 싱크탱크들이 항상 이 책을 찾았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75년의 역사를 헌정사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75년 동안 대통령을 거의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 나라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는 187개 국가 정도 가운데에서 한 20개 국가입니다. 20개 국가만이 전 세계에서 우리와 똑같은 직접 민주주의. 미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거인단에 의해서 지금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보터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터들을 유권자들 굉장히 부러워하죠. 직접 투표를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처럼 직접 참정권을 갖고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미국은 간접입니다.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거인단들이 대리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선거제는 선거인단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확보하느냐. 소위 말해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했지만 항상 후진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따른 직접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투표제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온 것이다. 나름대로 모순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1987년에 평화민주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이제 김대중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에 맨 처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정치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지 딱 10년 만에 97년 때 제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자유스럽게 통일운동, 민족운동, 사회운동, 평화운동, 민주주의 운동 이런 걸로 여생을 보내시겠다 그러실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관학교의 사관생도가 제대로 정치를 배워보지도 못하고 역사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장 그 청년 장성민이 가슴 속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정치 거목 김대중 선생이 정계 은퇴를 한 것에 너무 서글펐다라기보다는 그분 외에 한국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를 못해요. 그럼 누구를 내세워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 정권 교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그때는 너무 지역 분할이 심했기 때문에 이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장성민의 그 열정, 가슴에. 그래서 사실 그 민주주의를 저는 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장성민의. 그래서 DJ의 정계복귀를 제가 그때 혼자 3일 만에 정계복귀 전략을 짜면서 영국 캠브리지에 모셔다 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때부터 고군분투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감정 이런 문제는 다 이미 끝난 것 같고 정치적, 왜냐하면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3번씩이나 정권을 지금 잡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1997년 12월 18일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권 인수팀도 꾸려야 되고, 정부 내각도 전부 알아야 되고, 정부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IMF도 극복해야 되고, 한 3, 40가지가 산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긴 탔는데, 이거 운전을 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손님들을 싣고, 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 호가 운전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정권 인수팀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논문 이런 걸 찾아서 줄기차게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 탄생됐는데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에 이슈화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빨리빨리 정리를 이제 합니다. 하나씩 이제 얼개 그림을 짜서 준비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정책 시스템이 이 청와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개조개혁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만들 것인가, 이게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2번째는 정부 조직을, 국가의 틀을, IMF를 처리한 이 국가의 틀을 어떻게 새롭게 짜고 구성하고 혁신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사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얼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제 개편을 다 하고 어떻게 해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가 실패했고 IMF를 초래했는가.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청와대를 완벽하게 효율적인 정책 참모 그룹으로 이것을 다시 개조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개 수석실을 8개 수석실로 제가 다운사이징 축소시키고 장관급의 청와대 수석들을 차관급으로 전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책을 보장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만 해야지 여기서 권력을 누리고 군림하고 새로운 어떤 폐쇄적인 왕조 정치 시대에 내시 역할을 해버리면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적 리더십을 펼치는데 비효율적이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유신 시대에 이 국회를 통제 관할했었던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무수석실이었는데 그것까지 사실 없애버릴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의회와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남겨놓자 해서 이제 그걸 놔두고 11개 수석실을 8개 수석실로 전부 이제 폐쇄를 하고 축소를 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집단에서 효율적인 참모 집단으로 그걸 이제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막상 제가 가장 느꼈던 것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정권 인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청동에서 한 명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전임 정권의 비서실장부터 행정관까지 단 한 명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초의 정권 교체, 최초의 정권 인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현대 정치사의 새로운 거대한 출발이죠. 그 전에는 우리에게는 정권 인수팀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만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